긴급 분석, 눈물겨운 김정은 살리기 아닌가, 문재인의 아관 파천, 러시아를 이 판에 끌어들이다니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노이 회담 실패 후에 문재인 정부는 계속 두 가지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북 협력을, 즉 경제협력 이야기하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걸 가속화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김정은이한테 돈줄을 지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국에서는 이미 일괄 타결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 않습니까? All or nothing이다 하고. 그런데 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거래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면서 good enough deal을 강조하면서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진적, 단계적 추진은 김정은하고 최선희하고 문재인하고 강경하고 네 명이서 한조가 돼가지고 복식적으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제가 굉장히 수상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지금 참 이거 발견하고 나서 이거 다 작성할 때까지 파워포인트 이거 제가 작성할 때까지 참 이거 말을 못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떨리다기보다 분노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러시아로 간 날짜가 3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과 한러 북핵 수석 대표와 협의를 진행한답니다. 한러 북핵 수석 대표와 협의를 뭘 가지고 할까요? 그런데 굉장히 수상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3월 19일 날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의전 담당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희한하죠. 3월 18일 날 누가 갔다? 이도훈이가 갔다. 3월 19일 날 북한에서는 김창선이가 또 러시아로 갔다. 김창선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김정은이가 어디 갈 때, 외국에 갈 때 의전 담당으로 미리 그 나라나 그 지역에 가서 숙소 등 여러 가지 의전에 관한 사항을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점검을 하는 사람입니다. 3월 18일에 이도훈이 가자 3월 19일 날 딱 북한의 김창선이가 러시아로 날아갔네요. 근데 이 사람이 김정은이가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를 다자 협상 구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죠. 다자 협상 구도가 뭡니까? 미국하고 북한만 할 게 아니라 오사회담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한미 중러 일 이렇게 한미 중러 북인가? 이렇게 5명 끌어들여 가지고 그 당시 추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죠. 즉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김정은이는 다자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3월 18일 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러시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북한에서 김창선이 가고요. 자, 3월 18일 날 갔고 3월 19일 날 갔습니다. 18일은 이도훈 남한 측, 3월 19일은 북한에서 김창선이가, 문재인이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제가 가로 열고 김정은이 핵 보유를 돕기 위해서 하라는 의혹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이자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에 이도훈이가 나가면서 했던 얘기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 갔다 와가지고 북미 간 대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슬쩍 딴소리를 합니다. 제가 짐작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니까 상황 관리도 함께 잘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 상황 관리? 러시아가 할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희와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와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러시아 측에 대북 제재 공조를 요청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중요할 때는 한때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빠져버립니다. 일단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 압박보다는 현재로서 방점은 대화 재개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왜 지금 이 시간에 핵심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와 EU를 방문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러시아와 EU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정착의 주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측근으로 김장선이가 모스크바 방문을 마치고 24일 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게 YTN 건데요. YTN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장소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가 블라디보스토크라면은 사전에 의전을 위해서 숙소나 이런 데 점검해야 되니까 블라디보스토크로 정해졌다면 김창선 부장이 며칠간 더 머물면서 숙소와 회담장을 둘러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네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며칠이나 더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소식 들어온 게 없는 거 보면 아직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틀째, 2박 3일째 머물고 있네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걸로 봐도 됩니다. 귀국 날짜 한번 봅시다. 18일 이동희가 모스크바 갔고 22일 날 귀국했죠. 19일 날 김창선이가 갔고 24일 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죠. 하루 이틀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다. 동선이. 이 판에 만약에 세계의 암살자 푸틴을 끌어들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푸틴은 베네수엘라에 군인 약 100명하고 물자 등을 실은 항공기 2대가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오늘 새벽 3시 뉴스에 들었네요. 제가 오늘 이거 하느라고 잠을 안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보니까 이 뉴스를 다른 자료 조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러시아가 드디어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발을 담글 생각인 모양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마두로하고 국회의장이면서 대통령역을 자임한 과이도하고 둘이 거의 내전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내전 상황까지. 마두로는 지금 러시아가 밀고 있고 과이도는 지금 미국하고 약 서방 50개 국가가 밀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두로하고 과이도하고 싸우는데 미러 대리전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이 북핵 문제에 끌어들인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역사 중에서 아관파천만큼 기억나는 역사는 없을 겁니다. 이 아관파천이 뭡니까?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린 사건이죠. 민비 죽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고종이 자기네 대사관에 떡 와 있으니까 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 경원 종성의 광산 채굴권, 경원 전신선을 시베리아 전선에 연결하는 권리,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등 경제적 이권을 싸그리 막 다 가져갔습니다. 고종 와 있는 김에, 고종 황제 와 있는 김에. 이러니까 구미 열강들도 동등한 권리를 요구해서 경인 및 의선, 철도 부술권 등 주요 이권이 값싼 조건으로 외국에 막 넘어갑니다. 이게 아간파천입니다. 러시아가 욕심내는 것들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판에 세계의 암살자를
푸틴을 다시 이제 끌어들이면 하는 쪽으로 다시 가보면 푸틴 끌어들이면 미국 대화가 더 잘 되겠습니까? 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미국 대화가 안 되면서 러시아 쪽을 끌어들이면 북한으로서의 이득은 뭡니까? 시간도 벌고 러시아로부터 암묵적인 경제 지원을 받아가겠죠. 러시아는 지금 사상 최대의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금덩어리가 풍부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미국 트럼프하고는 더 이상 일 진전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러시아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을 압박해보자 그겁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위세에 미국이 굴복해서 제재를 풀어줄 것 같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이 일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면 그 엄청난 국익의 손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세 번째, 유엔의 대북 제재의 구멍만 더 커질 뿐입니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와 도로가 있습니다. 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막죠? 이걸 노리는 것이냐? 혹시 북한, 러시아 국경지대에는 철도 및 도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금지물 품목을 수송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안 될 수가 없죠. 합리적 의심이 들죠.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될 텐데 러시아는 공짜 없습니다. 뭐든지 들어줘야 될 텐데 혹시 무엇을 양보하거나 대러시아 차관 등을 약속했거나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한 것은 없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의심이 들고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 외에 다수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붙을 판인데 또 그 전선을 북한 쪽으로 확산시켜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을 왜 돕겠습니까? 이 판에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동안 김정은이는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왕창 벌고 김정은한테는 지금 석유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아쉬운 대로 굴려내거든요. 김정은한테 석유를 집어넣을 수 있는 루트가 러시아하고 북한 그 사이에 도로가 다 돼 있고 철도도 다 돼 있으니까 실어 나르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비핵화 물 건너갑니다. 정말로 물 건너갑니다. 조금만 더 제재를 지속시키면 김정은은 저절로 항복하게 되는데 이 판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김정은을 돕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김정은한테 목을 매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수상합니다. 정부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